안녕하세요. 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손꼽히는 루브르의 대작입니다. 하지만 배경을 모르고 본다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절반도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작품이면서 한 젊은이의 모험이며 열정이었고 부패한 정부에 대한 폭로였으며 인간 본성에 관한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화가로부터 시작해보죠. 테오도르 제리코는 중산층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으며 현재는 파리에서 유명 화가를 꿈꾸고 있는 27살의 청년입니다. 평범합니다. 1818년경 이런 멋쟁이 지망생들이 파리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렇다고 제리코는 특별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리코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대작을 그려 파리의 시선을 한 번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크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에서는 크기 자체가 일단 경쟁력입니다. 눈에 확 띄니까요.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그렇고 완성 기간도 그렇고 그것뿐일까요? 스튜디오도 커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리코는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 7m 16cm, 세로 4m 90cm짜리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따로 구합니다. 초기 투자가 벌써 많이 들어간 겁니다. 27살의 무명 화가에게는 이미 모험입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을 그릴지 결정해야겠죠? 큰 작품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소재를 골랐다가는 묻히고 맙니다. 스타일도 새로워야 합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은 피해야 합니다. 평범해지니까요. 제리코는 고심 끝에 결정합니다. 메두사의 뗏목을 그려보자. 그리고 주제에 맞게 답답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버리고 미켈란젤로나 루벤스처럼 역동성을 극대화시켜보자. 27살의 청년 화가로서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기존의 틀을 흔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메두사의 뗏목이 도대체 뭘까요? 아름다운 고전도 아니고 성스러운 종교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 역시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벌어진 참혹한 사건입니다. 아니, 사건을 그리다니 황당한 발상입니다. 게다가 누구도 기억하기 싫을, 떠올리면 몸소리 쳐질 사건 현장을 7m, 5m나 되는 캔버스에 버젓이 그려놓는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청 비난받을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16년 6월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는 세네갈을 향해 나섭니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가는 도중 폭풍으로 배가 자초합니다. 다시 뛰어보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6대밖에 없었습니다. 승객과 선원 400명이 다 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장은 부서진 배로 대충 뗏목을 만들어 나머지 150명을 태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뗏목의 길이는 2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명의 무게를 견디기는 어려웠겠죠? 그런 이유로 1m쯤 물에 가라앉아 간신히 구명보트에 끌려오던 뗏목은 그마저도 보트로부터 풀려집니다. 망망대해를 홀로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표류하던 뗏목은 다행히 13일로 구출되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단 15명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35명이 떼죽음 당한 것이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첫날 밤 거친 파도에 시달리다 아침이 되어보니 가장자리에 있던 20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거나 뗏목에 끼어 익사했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술 취한 2명과 나머지들이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 65명이 죽고 죽였다고 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슬슬 강난이 시작되어 심지어 사람을 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비규환 상태로 표류하다 7째 날에는 27명만이 살았는데 그중 13명은 미쳤고 나머지는 죽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가사를 넘나드는 며칠이 더 지났고 최후의 15명만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들은 모든 걸 극복해 살아났지만 추악했던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생존자들을 살인자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나마 생존자 15명 중 몇 명은 바로 죽었고 몇 명은 소송을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선장이 된 이유를 밝히고 구조에 소홀했던 책임을 따지려는 것입니다. 한편은 덮으려 하고 한편은 들추려 하는 민감한 사건을 제리코는 정면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다 부서져 가는 뗏목이 보입니다. 그 위에는 처참한 생존자들이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도 잘 안 갑니다. 그림 오른쪽 위에는 몇 명이 옷을 흔들고 있습니다. 멀리를 잘 보면 배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배는 이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희망은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부터 볼까요? 다리가 끼어 매달려 있지만 시체입니다. 얼굴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옆에도 한 사람이 고꾸라져 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할 사람 같습니다. 또 그 옆에는 한 노인이 벌거벗은 젊은이를 눕혀놓고 정신 나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인가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왼편에도 시체입니다. 몸이 반쯤 뗏목에 끼어져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나 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제 정신으로 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뗏목 바닥에는 피 묻은 도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리코는 피냄새를 풍기며 표류하는 뗏목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리코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렸을까요? 이런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대충 했을까요? 그렇다면 루브르에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리코는 작품이 시작되자 생존자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전 회화처럼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형태만 그리면 안 됩니다. 생생한 감정까지 다 그려야 합니다. 다행히 2명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의사인 사비니, 기술자인 코레아르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리코는 정확한 실제 뗏목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정확히 옮깁니다. 제리코는 처음부터 스튜디오를 병원 근처에 얻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려 시체를 보며 죽은 사람의 색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또 시신을 빌려와 스튜디오에 놓고는 부패하는 과정까지 그릴 수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정신병 환자를 보며 스케치했습니다. 모델은 동료 화가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제리코가 왜 열심히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파리 화단에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바다색을 보기 위해 직접 바다에 나갔으며 폭풍을 그리기 위해 폭풍을 찾아 여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밥만 먹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밑그림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도우며 살 길을 모색하는 광경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 벗고 있는지 모를 그들의 몸은 뒤틀려 있고 넋들이 나간 눈빛들입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은 다른이 한쪽 팔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팔을 물린 사람의 머리는 이미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완성된 밑그림입니다. 완성문과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역동성이 아직 떨어지고 몇 명이 덜 그려졌고 멀리 보이는 배가 큽니다. 다시 말해 제리코는 이 밑그림을 보완해 최종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더 운동감을 넣고 시체를 더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배를 아주 작게 교체하면서요. 다시 완성본을 보시죠. 상상해 보세요. 굿대어 꺼내기 싫은 참혹한 사건을 엄청난 크기에 튀어나올 것 같은 사실감으로 눈앞에 맞닥뜨린 파리 시민들의 눈빛을. 사실 상상 못한 충격이 급하게 오면 사람들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 못합니다. 순간 충격을 받아 서로 마주보며 눈만 껌뻑껌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좋다 하면 좋아 보이고 나쁘다 하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술사에서 앞서간 화가들은 하나같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받으면 성공했구나 하면 될 정도입니다. 이 작품도 그랬습니다. 반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제리코가 원했던 것처럼 한순간 그를 최고 화가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다 보면 이런 결과도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쯤 제리코는 만족할 겁니다. 현재 루브르의 최고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미술사 책에도 낭만주의 하면 절대 빼놓지 않는 작품이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다들 보이는 형태를 그리고 있을 때 제리코는 쏟아지는 감정을 그리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소개한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의미는 깊습니다. 그런데 좀 섬뜩한 면이 있죠. 이제 차 한 잔 드시면서 좋은 음악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